약사 활동을 하면서 실수하신 경험 있나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린이 장난감 안에 비타민이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린이 장난감을 사려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쬐끔 들어가 있는 비타민 때문에 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판매를 하고 바로 인지를 하고 비타민은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하고 환불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사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제가 약국에서 환자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약국 리뷰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 동네에 약국이 되게 많은데 그 리뷰를 보고 저희 약국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건강 상담 해드리면서 그분에 맞는 영양제로 다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 가시고 그분이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진짜 저희 약국을 오려고 기차를 타고 상담받으러 오셔서 부모님 건강까지 상담받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아무래도 되게 젊으시고 미녀시다 보니까 약을 사러 오지 않고 다른 의도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네, 있죠. 약을 안 사시고 그냥 간식을 주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팬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일하는데 통유리고 퇴근하면 어두워지고 하니까 어쩌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한테 지켜봐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약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를 보면 저게 뭐 남자한테 좋다 혹은 여자한테 좋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건 광고일 뿐이고 약사분들은 그걸 정확히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남자가 평소에 먹었을 때 좋은 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들이 먹으면 좋을 거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정력이나 남자의 파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걸로 드실 수 있는 영양제는 아르기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카? 마카도 좋은 거 맞아요? 마카도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 넘치게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삼이나 이런 거를 복용하는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 여성분들은 피부 아니면 뭐 노화 예방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성분, 이게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세포가 산화됐을 때 노화가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만 잘 지켜도 노화를 많이 예방할 수 있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약물 관련된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약은 저게 특화된 게 아닌데 왜 저거를 부각시켜서 광고하지? 라고 했던 것들도 있어요? 엄청 많죠. 저 성분은 소화제 성분인데 왜 뭐 어디에 좋다고 말을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의아한 적도 있고, 근데 사실 이유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잘 팔릴 테니까. 이게 당연히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지만 저는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혈관을 붓게 하는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되는 음식?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고기류를 수육이나 이렇게 삶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직화구이라든지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게 되면은 당독소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혈관이랑 만나게 되면은 혈관 손상도 있고 아니면 산화적 손상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죽상동맥 경화증이나 이런 치명적인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류는 웬만하면 조심을 해서 생각을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베이컨이 진짜 안 좋거든요. 사실 베이컨은 진짜 불에 구워가지고 되어 있는 제품을 또 구워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은 진짜로 혈관에는 되게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름류 이런 것도 혈관 독소에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기름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름 오메가3를 같이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게, 견과류도 사실 지방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복용을 하시면은 혈관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도 많이 복용하면 당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당 독소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고 조금만 먹는 거죠. 그냥 소식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소식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간헐적 단식도 사실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절대 못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를 정말 잘 지키는 손님들 본 적이 있으세요?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은 그걸 관리하려고 잘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 독소나 아니면은 뭐 항산화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추가로 많이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영양제로는 오메가3,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산화 효과로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이런 성분을 같이 복용하시면은 혈관 독소나 우리 몸에 있는 산화적인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생긴 직업병이라든가 습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만났을 때 안색을 보고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요. 친구들이 영양제를 먹는다 하는데 뭐 그 친구들도 어떤 광고를 보고 그 약을 샀을 텐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그게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사실 그게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로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참견하고 싶어지는 거죠. 방금 안색이나 혈색을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 혈색은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딱 눈에 봤을 때. 얼굴이 엄청 노란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간이 안 좋으신 분, 아니면은 얼굴이 진짜 잿빛처럼 어두운 분은 진짜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새하얗게 창백하고 막 딱 봤는데 손이 차가우실 것 같다 이런 여성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거의 90%가 빈혈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다른 약을 사러 와도 제가 빈혈이 있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죠. 이거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반대로 나 진짜 약 사기 잘했다, 약국하길 잘했다 했던 순간 제일 큰 거는 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요. 약국을 하면서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 약국이 나랑 잘 맞는다. 이 약사님이 주는 약을 먹으면 제가 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 믿고 아플 때마다 우리 약국에 온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내가 잘 들었구나. 이런 보람감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달려오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싶다 혹은 진짜 현타 온다 이랬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약사인 친구들도 많은데 약사가 아닌 회사원 친구들이나 그냥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진짜 휴가가 자유롭고 연말에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제가 진짜 같이 가고 싶은데 저는 약국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폐약사 때도 1년에 보통 3일 있으면 많은 거거든요. 진짜 안 쉬네요. 네, 물론 많이 휴가를 주시는 약국도 있겠지만 쉬고 싶을 때 편하게 쉴 수 없다는 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직업적 단점이 뚜렷한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조제실에는 진짜 약이 가득 차 있고 계속 약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물론 장갑을 끼고 일을 한다고 해도 이 공기 중에 떠서 약 가루를 흡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루약을 많이 만지는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피부로도 약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은 피부로 흡수가 돼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것들은 피부 흡수가 됐을 때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고 이게 약사들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약사가 되고 싶다 혹은 약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약국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사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약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그 지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국을 하실 때는 환자를 생각할 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 환자를 최대한 빨리 최선의 약으로 이 환자를 낫게 한다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건강에 대한 정보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시기월드 유튜브 채널이나 구름약사 인스타그램 통해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